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올랜도는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2015년 이곳에서 미국을 강타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올랜도 시티 SC가 메이저리그 축구에 합류하고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스타 리카르도 이젝슨 도스 산토스 레이테도 그해 축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랜도의 축구 시장은 매우 뜨거워졌는데 경기가 있는 날마다 사람들은 모두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그들의 축구팀을 응원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7일이 시즌의 마지막 날인데 그날 올랜도에서는 안타깝고 또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 팬이 경기가 끝나고 즐거운 밤을 보낸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기이하게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누구를 만났었을까요? 아파트 건물은 아주 난잡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와 같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5년 10월 18일 앤서니 로퍼는 올랜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 사샤 삼수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들은 올랜도 시티 SC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 봤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 늦게까지 놀며 많은 술을 마셔 두 사람은 이튿날 아침 식사를 같이 먹기로 하였습니다. 앤서니는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메뉴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사샤는 약속한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앤서니는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도 사샤가 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껴져 두 명의 친구를 불러 사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샤의 아파트는 올랜도 시내 업타운 플레이스에 있었는데 보안이 아주 철저하여 출입카드나 비밀번호가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샤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있어 그녀가 집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당일에 참석하기로 한 파티를 위한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앤서니와 그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45호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또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침내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아파트에 도착하여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침실로 들어가자 침대 이불 밑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가가 이불을 들었는데 사샤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고 그녀의 몸에는 남자와 관계를 나누는 흔적이 있으며 세정액 냄새가 심하게 났는데 세제가 보관되어 있던 화장실의 서랍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세제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실의 구석에서 쓰레기 봉투와 콘돔 포장지도 발견하였습니다. 또 화장실 변기 뚜껑은 위쪽으로 열려 있었는데 경찰은 거기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 2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추후에 법의학 측의 요청으로 사샤의 몸에서 다른 사람들의 DNA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단서는 경찰의 추측대로 사샤가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간 후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샤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27살이었던 사샤는 뉴욕에서 태어나 플로리다 대학교를 졸업하여 407 아파트 TV라는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회사는 올랜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채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올랜도 시티 SC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사샤는 친구들과 바로 가서 계속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0시 30분에 그녀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혼자 집으로 갔는데요. 그게 사샤가 친구와 마지막에 인사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샤의 아파트는 올랜도 시내에 있으며 24시간 보안 순찰이 있어 아주 안전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자를 통해 내부의 CCTV가 모든 출입구와
계단에 15개에 설치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샤의 방이 있는 복도의 상황을 찍지 못하여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줬는데요. 그날 밤 당직했던 경비 스티븐 덕스버리는 우선 경찰에게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날 새벽에 그가 근무하던 중 한 여인이 아파트 주민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사샤였는데요.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다른 사람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간 사샤를 막아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계속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경비원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이웃을 따라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파트의 출입문 시스템에는 하나의 기능이 있었는데 방문객이 출입을 원할 때 문 위에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해당 입주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게 된 입주자는 핸드폰의 숫자 9만 누르면 대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비는 사샤에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인터컴을 이용해 휴대폰에서 9번을 누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이 열리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그냥 본인이 345호실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경비원은 그녀가 여자여서 일단 아파트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비틀거리며 걷게 되어 경비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집 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사샤는 또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샤는 경비에게 본인의 차 안에 키가 있다고 하여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가지 않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다시 집 앞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틀린 번호였습니다. 경비는 여자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여 그리고 그는 또 순찰해야 하여 그녀를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생각하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본인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30분 후 새벽 3시쯤 경비원이 돌아왔을 때 사샤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샤를 마지막으로 본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녀가 술집에서 아파트로 돌아간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에서 사샤의 집까지 10개의 교차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운전하지 않아 경찰은 그녀가 걸어서 돌아갔거나 택시 타고 돌아간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CCTV 속 그녀는 0시 30분에 혼자 바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 그녀의 걸음은 멀쩡하지만 분명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 속 그녀는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녀를 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CCTV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사샤는 영상 속에서 6초 동안만 나타났는데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노력 끝에 오렌지 거리의 CCTV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2명의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의 화면을 확대하여 일행 여성 2명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화질이 너무 흐릿하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북쪽으로 걸어가더니 또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 속 사샤와 함께 걸은 여성을 찾기 위해 화면을 현지 매체에 공개하여 그녀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샤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올랜도 주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일 사샤를 보게 된 많은 목격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이에 많은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샤와 함께 걷던 여성 2명도 경찰에게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Just know her? No, we were downtown on Friday night, but as we were leaving, saw her walking by herself, and was very concerned, just because she seemed extremely intoxicated. And there was a car of men who had rolled down their window and started to talk to her. I walked up and kind of took her arm and said, like,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And you could tell she didn't really know what was going on, and so at that moment got her to get into an Uber with us.
She Either didn't way. have her ID or anything like in her bag. Didn't have a phone, anything like that. You guys So, did bring her back up to the. so we get to the red light at Orange and Marks, and she, as soon as the car stopped, she like left out of the car and ran across the street to Uptown Place. So she's like, "This is where I live." We're like, "Oh, well then that's perfect." Like she didn't remember enough to tell us, but she recognized it when she saw it. How certain are you that it's her? Pretty. 100%. You remember what she was wearing? Yes. White jeans and a purple shirt. 경찰은 두 여성의 진술을 통해 사샤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내부의 CCTV를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1시 46분쯤에 처음으로 아파트의 CCTV 화면에 나타났는데 혼자 돌아온 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 남성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닌 걸 보게 됐는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더니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분 후 경비원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그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샤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혼자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층의 CCTV에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분 후인 2시 6분에 사샤의 모습이 다시 영상에 나타났는데 그녀는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서둘러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뒤따라온 경비원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분 뒤에 다시 CCTV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20분 동안 경비원 스티븐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그녀를 아파트로 돌려보내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사샤를 따라 그녀와 함께 차고로 가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2시 25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20초 동안 머물다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스티븐의 진술은 CCTV와 일치하였습니다. 스티븐은 사샤가 안전히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사샤의 집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어 경찰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걸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사샤의 친구와 가족에게 확인하여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샤는 27살의 전 남자친구 테일러와 약 2년 동안 사귀었었는데요. 그는 사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몇 분 거리가 안 되는 바에서 바텐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When did you guys break up? End of March. This year? Yes. Okay, so end of March 2015. So tell me what was the breakup was over, who broke up? It was a mutual thing. That time, did she see anybody else? She didn't really share any, information about who she was dating or who she was seeing. How did you feel about that? We weren't exclusive or anything like that. So. Was there any talk about trying to get back together? We didn't really talk about it, but it was something that I always thought that we would. Say late Friday evening or early I was Saturday home. morning. I was home. I got off work Friday night at about 9:30. I had bartended because there were some bartenders that needed to take some time off, so I took a shift for them. Do you have any problem giving us a buccal swab, a DNA? I have no problem. Okay. 경찰은 테일러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또 그의 지문과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아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찰은 사샤의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어 그녀의 아이패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새벽 5시 12분에 보낸 건데 사샤는 벤이라는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후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파티에 있다며 사샤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대화를 끊었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We dated my freshman and sophomore year of college, so we
pretty close for a long time, and then we split up, and then we've been hanging out a lot recently since, you know, we both live in town. When was the last time you seen her? I saw her Thursday night. We went out downtown. Did you and Sasha have plans to meet that Friday night, Saturday morning? We didn't have plans to meet. Like I said, we were texting to possibly meet up. Who texted you first? I want to say she texted me first. I started, late Friday night, early Saturday morning, around, midnight, 1 o'clock hours, somewhere around there. That was the last I heard from her until 5:12 a.m. And then she said then, after I got that text message, I called her. She didn't respond, and that's where I asked to call me. Well, I was at a house the whole time. I didn't really go to a bar or anything. I was at my friend's house downtown. You were that entire all alone? You never left? No. Did you go to her apartment late Friday night, early Saturday morning at all? So we watched the cameras. We're not going to see you entering that building at all. Correct. The last thing, Ben, do you have any problem giving us a vocal swab? Yeah, no, not a problem. I'm just happy to help in any way I can. 하지만 벤은 아파트의 CCTV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벤의 지문과 DNA가 현장에서 추출한 것과 달라 경찰은 할 수 없이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는 또 미궁에 빠지게 되려는 찰나에 그들은 CCTV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36분 스티븐이 쓰레기 봉투 2개를 버리는 장면인데 그의 근무 교체 시간은 6시여서 그가 퇴근 후에도 아파트의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이 들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사샤의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와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아파트로 달려가 관리자에게 경비원이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자는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경찰은 전에 스티븐에게 사건 당일 그가 사샤의 집에 들어갔는지 물었었는데 스티븐은 회사 규정상 경비원이 주민들의 집을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사샤가 집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이상하다고 느껴져 스티븐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스티븐은 본인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며 또 사건 당일에 사샤가 한 남자와 같이 복도에 나타난 걸 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샤와 동행한 남자는 백인인데 갈색 또는 검은 머리에 폴로 셔츠를 입고 왔었는데 스티븐은 그의 뒷모습만 봤고 생긴 새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여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의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Here are the questions I'm going to ask you about that night. Okay. Did you enter Sasha's apartment that night? No. Do you know if Sasha was poisoned? No. Was she stabbed? No. Was she choked? No. 그 당시 경찰은 사샤의 숨진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스티븐이 사샤의 집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또 사샤의 숨진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자 거짓말한 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DNA를 추출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DNA는 사샤의 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고 지문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수색하여 그가 전자잠금 해제 방법을 검색어로 검색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사샤가 숨진 지 2주 만에 용의자 스티븐은 공식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스티븐은 술에 취한 사샤를 보고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던 중 스티븐은 술에 취해 의식이 몽롱한 사샤가 계속 웃는 얼굴로 그와 말하는 걸 보고 그녀가 본인에게 관심 있는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샤가 본인의 집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문이 자동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에 사샤가 벤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스티븐은 결국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사샤의 집을 침입하였습니다.
그는 사샤와 관계를 나누던 중 그녀의 강력한 저항에 그녀를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 다량의 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스티븐의 집을 수색하다 사샤의 집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동일한 신발 한 켤레를 발견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미 공군에서 퇴역하고 이미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주 4일 약 5개월간 업타운 플레이스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체계적인 보안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정신적 질환이 없으며 약물 문제와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7년 35세의 스티븐은 고의상해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아 2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추후 사샤 가족도 전자키 업체에서 전자키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판매하여 사샤가 참변을 당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는 혐의로 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전자키 생산업체는 소송에서 패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사건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떻게 피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샤는 전 남자친구들과 감정적으로 모순이 있었지만 위험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심지어 그들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바에서 나온 후에도 그녀는 정신이 몽롱했지만 그녀에게 새벽에 대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낯선 사람 2명과 같은 차를 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을 쉽게 해결했는데 오히려 가장 안전한 본인의 집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할 경비원이 그녀를 해쳤습니다. 스티븐은 4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여 경비를 하게 됐어도 또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고 전과도 없었습니다. 경찰마저 수사 초기에도 스티븐을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욕망에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직업 편리를 이용하여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번 사건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